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동상담사, 심리치료사이면서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이랑 대화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뭐 평소에 기분 좋을 때 하는 대화를 물어보신 건 아니었고, 아이가 좀 불편한 행동을 보일 때 훈육을 하거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과 감정이 대립할 때 대체 우리를 교육하는 당신은 아이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이 많이 됐죠. 훈련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나누면서 또 제가 한 번 더 훈련을 받는 기분이 있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훈련이 되는 아주 저는 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는 뭐 네, 아주 감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기억할 수 있게 계속 해주는 세팅이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을 들어가서 이 아이가 좀 불편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교육 드린 것처럼 항상 아이가 막 이렇게 힘든 모습, 막 이런 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애가 보일 때 그때 항상 뭐부터 보냐면 그냥 감정만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건 감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감정이 막아서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하고 생각하고 싸우면 항상 51대 49라도 감정이 이기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볼 때 불편한 감정이 저로 하여금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면 저는 제 감정을 봅니다. 아, 나 지금 좀 불편하다. 아, 나 제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아이에게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여기 인형을 들고 왔는데 얘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하면 안 되는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 매너에 위배되는 행동, 그 아주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막 하고 있어요. 얘를 보면 제가 힘들죠. 힘들 때 저는 제 마음을 먼저 봐요. 와, 나 지금 불편하다. 제 행동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저 바로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안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먼저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몸 세팅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정된 마음, 그리고 차분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세팅이 안 되면 저는 제 몸은 이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세팅해요. 내 몸을 세팅해야 되는구나. 와, 저것과 맞서야 되는구나. 맞서야 하는데 이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맞설 수 없어요. 얘가 소리를 왜 지르고 있으면 저는 똑같은 모습으로 소리를 왜 지르면서 이 아이한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소리를 지를 때 저는 제 감정을 먼저 체크해요. 몸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 지금 내 감정 되게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저의 생각, 감정, 그리고 저의 몸의 반응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좀 속도를 늦추고, 속도를 늦춘다는 게 안정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라서 속도를 늦추고 좀 넓어지고 좀 깊어지는 방향으로 뭔가 마음을 풀고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 반응을 보면 내가 이렇게 불편함이 일어났는데 얘한테 바로 다가가서 얘기하면요. 이 감정과 감정은 충돌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얘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똑바로 앉으라고 이렇게 앉아야 되고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근데 조용히 할 수가 없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려면 저도 조용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에 반대 방향으로 제가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근데 큰 힘은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아시오! 이런 힘이 아니고요. 이 모든 아이의 행동을 받아낼 수 있는 넓고 깊은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뱅뱅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이걸 다 안아내는 힘이 제일 큰 힘입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고 넓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세팅을 해요. 이런 거 세팅하는데 한 20초? 불편하다. 후, 오케이. 안내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 세팅하고 소리 안 지를 수 있으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면 나 목소리 너무 높아질 것 같아. 그럼 좀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립니다. 음.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다가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왔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엄마, 나 진짜 학교 짜증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캐주얼하게 대화를 해야 되죠. 제가 대화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치료, 심리를 도와주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나.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을 좀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 그 일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이해가 아니라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을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 인식이라는 게 뭔가 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우리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얘기를 많이 드리죠. 자, 머리는요, 생각이에요. 가슴은 감정이고요. 그다음 몸은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랑 행동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항상 이 세 가지를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짜증나, 힘들어,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감정,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할 때 너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건지, 너 몸에서 혹시 이렇게 어디가 좀 불편하거나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네 몸이 한 행동이 뭔지를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이 바로 안정으로 가는 과정이고, 이게 조절력을 키워줍니다. 뭔가 하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할 행동에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뭐 이런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하나하나 존재하면서 지금 이 온몸에서는 안정으로 가는, 조절을 하는 몸의 세팅, 몸 안의 기능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리치료를 한다 생각하면 마음만 조절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생각과 마음에 따라 일어난 우리의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거. 거기까지 가야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죠. 뭐 때문에 화났어? 뭐 때문에 화났어? 학교에서 너무 화났어. 그래서 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건을 살짝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뭐 아이가 제대로 잘 말을 못할 때도 있죠. 선생님이 이랬는데 뭐 누가 이렇게 했고 막 이래요. 자, 그건 이거 바깥의 상황이에요. 바깥의 상황은 대충 배경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기 인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일 있었어? 그때 너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나는 왜 하면 안 되나? 왜 나는 안 시켜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뭐 말을 못 한다거나 그래요. 그래도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해요. 물어봐 주고 이 아이가 지금은 대답을 못 해도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도와주죠. 뭐 너는 이걸 못하게 하니까 너는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아니면 왜? 너만 빠지니까 너는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나? 무슨 생각이 들었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데? 무슨 감정이 들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화가 났어. 서운했어. 억울했어. 배신당한 것 같았어.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답답했어. 막 초조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자, 아이가 어리면 이 얘기를 잘 못하죠. 그때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어른들이. 그래서 화났어? 너무 서운했어? 너무 쓸쓸했나? 외로웠어? 이렇게 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아이가 계속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그 단어를 찾고 이야기하면서 안정의 길로 내려갈 겁니다. 이 아이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의 이제 감각을 제가 체크합니다. 그렇구나. 너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그때 생각나지? 그 지금 어때? 몸이 어때? 그때 감각을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들 잘 기억 못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두뇌에서는 다시 똑같은 상황을 재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몸에 지금 어때? 어디가 되게 뜨거워? 아니면 어디가 되게 막 답답해? 쪼이는 데가 있나? 아니면 어디가 막 흔들흔들해?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엄마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가슴이 쿵쾅쿵쾅해 이러기도 하고 손을 막 떨고 있으면 그래서 너 되게 손이 떨리는구나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몸이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는데? 그 일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너가 한 행동이 뭐야? 그래서 나 그냥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있었어.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저도 시켜주세요 얘기했어.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울었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 아이가 한 행동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자기 생각 체크하고 감정 체크하고 몸의 반응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까지 체크하면서 이 네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이코 에듀케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의 행동은 절대 그것 하나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행동을 이끌어온 수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 중에 우리 심리치료학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몸의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다 그냥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배운 건 그런 사이코 에듀케이션, 나의 행동이 나라는 인간의 뭐 인격적으로 뭐 성품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작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결과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게 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난 현상들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걸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기 인식력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요.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러는데 그때마다 뭐 내 생김새를 받아들여? 그것도 필요하죠. 내 성격을 받아들여? 그것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때 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람이야. 너는 그때 화가 안 났다는데 나는 그때 화가 났어. 나는 좀 그래. 너 감정이 그런 거 받아들여. 그래서 몸의 반응이 일어나면 또 받아줘야 돼요. 너는 그런 생각하고 그런 일 있으면 막 목 뒤가 이렇게 되게 아프구나. 심장이 뛰는구나. 이러면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지금 다 받아들이는 작업 자체도 또 하나의 심리 치료적 접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료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몸의 반응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교육을 하죠. 그 행동이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그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의 생각이 안전하지 않아서 너가 힘들 수도 있고 너의 감정이 안전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고 너의 몸의 반응이 안전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선택하게 될 행동이 이 어떤 부분이라도 안전하지 않게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럼 너가 힘들어져. 자,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자기 인식력이 높아졌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작용도 잘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같이 아 그랬구나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구나. 근데 교정은 안 합니다. 저는. 교정이 아니에요. 지금 교정이 심리치료로 중요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나쁜 생각이야.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잖아. 교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 감정할 때, 그래서 화가 났고 짜증나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을 해주고 한 편이 되지, 화내지 마, 그런 거. 그런 거 화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주면요. 아이들은 이걸 본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심리치료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감정을 얘기할 때는 또 계속 감정을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너는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없어야 돼요. 그냥 그 자체로 정보를 공유해 준 것을 되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냥 그 감정이랑 같이 있어주면서 힘들었겠다. 힘들었겠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몸에 반응이 있으면 어이쿠야 힘들었겠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속 받아줍니다. 그리고 가만 그 모습과 있는 거 이게 심리치료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저는 엄마 좀 안아줄까? 이렇게 하면 또 안아줘 이렇게 하면 하고요. 엄마가 뭐 해주면 좋겠어? 물어봐서 그냥 나
뭐 물 한 잔 마시고 나 인형 가지고 놀래. 그럼 그래 인형 가지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마음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저는 항상 생각과 감정과 몸의 반응이랑 행동이랑 다 체크했지만 언제나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건 감정입니다. 그래서 너 마음 괜찮니? 화나는 거 괜찮아? 좀 짜증나서 어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생각이 지금 괜찮니? 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몸의 반응을 물어보는 거 가끔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잘 내려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정을 물어봐 주죠. 그러고 나서 감정을 물어봐 주고 그렇구나. 이제 좀 괜찮구나. 괜찮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좀 안아줄까? 저는 항상 그냥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계속 몸을 쓸어주면서 이제 항안정제, 항불안제, 항안정제가 아니죠. 항불안제, 항스트레스 막 이런 거. 그다음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옥시토신을 계속 이 아이 몸 안에서 방출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를 만지면서 이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감정이 일어났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얘 힘들었구나. 그러면 저도 막 불안해지고 슬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거 좋은 호르몬제가 뭐냐면 스킨 투 스킨, 터치 투 터치. 터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계속 안아주고 그럼 얘도 내려가고 저도 내려가요. 우리는 지금 호르몬제를 복용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이제 좀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근데 뭐 텔레비전 보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가족 규칙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이제 그런 걸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 규칙에 뭐 오늘은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날이 아닌데 어머 나 TV 좀 봐도 돼 나 마음이 힘드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개를 연결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마음이 힘든 거는 마음으로 엄마가 달래주는 거고 텔레비전은 그걸 도와주지 못해. 그리고 그거는 가족 규칙에 이미 있는 거라서 할 수가 없어. 다른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안내해 주시고 그 방향을 잘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죠. 일상에서 그냥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심각한 거다 그럴 때는 이제 또 저희 전공이 나오죠. 이제 이 아이의 정말 그 감정에 깊이 들어가 될 때는 이제 아트 테라피를 시작합니다. 아이는 논다고 생각해요. 엄마랑 논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페인트, 물감, 종이, 그림, 그다음에 막 작은 미니어처 이게 인형들, 그다음에 이런 퍼펫들, 막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끊임없이 그때 일어났던 감정 그리고 그때 생겨났던 감정과 생각과 그런 반응들이 지금 이 아이의 두뇌에는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것에 대한 느낌, 정서, 그다음에 생각, 인지적인 결론, 그다음에 몸의 반응이 우리 두뇌의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 기억이 저장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이제 정보로서 사인으로서 주기 위해서 계속 저장이 되는데 지금 그 불편한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에 대해서 감정적인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건 이 아이 몸에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서 지금 오늘 이날 이후의 날들의 경험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본인이 좀 더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억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지금 다시 재경험을 시키는데 재경험 시킬 때 환경을 제가 바꿔주는 거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지적이지 않았고 친구들도 지지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애가 불안하다고 느꼈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래서 너무 불안을 느끼고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 두뇌에 이 정서 기억이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트 테라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 경험을 살짝 이렇게 살짝 알게 모르게 살짝 믹스해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그림으로써 아니면 그때 이 아이가 정한 그 놀이의 형태로서 다 그 감정을 분출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해소가 목적이에요. 해소시키고 지금 다시 그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이 아이의 해마에 집어넣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때의 경험과 그때의 정서에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 다시 지지적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방문을 했을 때 새로운 기억으로 저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거, 지지적인 거, 따뜻하고 편안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 세팅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랑 놀면서 이제 놀이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즐겁게 놉니다. 즐겁게 놀고 이제 좀 좋은 감정으로 이제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저한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부모는 어떻게 어떤 이미지를 무조건 사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올바른 부모, 존경스러운 부모, 멋진 부모 이거 아니고 가장 먼저
세팅하셔야 되는 건 편안한 부모입니다. 편안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자랑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이걸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아이가 존경스러운 부모인가? 나는 이 아이에게 멋진 부모인가? 뭐 올바른 부모인가? 이건 이 아이가 결정할 거고 이건 그냥 나중에 그냥 보너스로 얻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존경스럽고 뭐 이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부모가 먼저 되어야 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저를 찾아오겠죠? 부모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해결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같이 잘 느껴주면서 반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저처럼 심리치료사가 되어야 하느냐, 심리치료사 기술을 알아야 하느냐. 알면 좀 쉽습니다. 쉽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에요. 심리치료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사건이 있을 때 혼자 두지 않는 겁니다.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는 사람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이 상담을 할 때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차에 따라서 아주 마지막에 뭐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언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건 심리치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멘토나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심리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언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면서 심리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아이의 심리가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조언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이 아이를 그 불편한 상황에서 구해주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밝은 쪽으로 가자고 이 아이를 막 데리고 밝은 쪽으로 막 데려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잘 견디는 거. 잘 견디는 걸 혼자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감정을 잘 견디고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성장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장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시 맞닥뜨릴 때 마주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기술들을 아시면 좀 편하실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심리치료사, 아동상담사면서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뭐 앞으로 자주 보여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건이 사건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시연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좀 감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몇 년씩 수련을 받아서 계속 알 것 같은데 또 까먹고 알 것 같은데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도 계속 자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원하는 목표이기도 하죠. 부모님들이 심리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심리가 좀 편안한 채로 좀 잘 만들어진 뒤에 다시 사회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서 좀 힘들었다가 다시 집에 오면 또 서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좀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사라져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부드럽게 하루를 보내는 순간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달팽이였습니다.